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태안 지역에는 바다의 신이 사랑했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태안의 바다는 물결이 부드럽고 모래사장은 달빛에 반짝이는 조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소라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았고 그녀는 그 신비로운 바다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소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황홀한 일출을 보며 바닷길을 따라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라는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에 빛나는 소라 껍질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라 껍질은 마치 황금처럼 빛나고 있었고 손에 쥐자 은은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이 소라 껍질을 보고 깊은 바다에 신비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소라는 꿈속에서 태안의 바다에 사는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말하기를 소라 껍질은 이 마을과 바다를 연결하는 특별한 상징이란다. 내가 이 소라 껍질을 소중히 간직하면 태안에 바다는 늘 평온하고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깬 소라는 이 꿈을 신비롭게 여기며 소라 껍질을 자신의 집 가장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안 마을은 점점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풍성한 어획량과 아름다운 경관 덕에 많은 상인과 여행자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중한 소라 껍질 덕분이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소라를 존경하며 지혜로운 여성으로 여겼습니다. 소라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해양 축제를 기획했고 태안의 바다는 온 동네 사람의 기쁨과 행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태풍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마을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용왕이 소라의 꿈 속에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소라야, 내가 소라 껍질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덕분에 내가 이 바다를 지키리라. 그 꿈속의 말처럼 태풍이 태안에 도착하기 전 불가사의하게도 태풍의 경로는 바다 쪽으로 변화하여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감사하며 소라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바다에 소라 껍질을 바치는 축제를 열어 태안 바다의 보호와 번영을 기원하게 됩니다. 이제 태안 마을은 그 신비한 소라 껍질과 소라 덕분에 언제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태안 지역을 찾는 모든 이들이 바다가 가진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평화로운 모안 지역에는 아름다운 호숫가가 있었다. 이 호수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는 황금으로 된 연꽃이 피어 있었다고 한다. 황금, 연꽃은 아주 드문 시기에 그리고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 호수를 매우 존중했으며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연꽃이 피어나는 전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지만 그날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광경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말로 형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마을에는 연꽃 전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한 작은 가게가 있었다.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호숫가를 찾아가서 호수의 물결과 바람의 향을 맡으며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다. 그는 이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땅과 하늘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진실이라고 믿었다. 어느 해 여름 무안에 유난히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집안에 머물렀고 호숫가는 더욱 고요해졌다. 하지만 호수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신비로움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젊은이가 그해 여름 무안을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찾고 싶어 했다. 준호는 우연히 그 가게에 들르게 되었고 할아버지로부터 연꽃 전설을 들었다. 처음에는 단지 흥미로운 옛 이야기로 여겼지만 준호는 점점 그 이야기에 이끌리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잠에서 깨어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호숫가로 향했다. 달빛이 호수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연꽃을 발견했다. 연꽃은 달빛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믹서처럼 돌렁이며 연꽃에 다가갔다. 연꽃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연꽃의 황금빛이 그의 마음의 평온함을 선사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준호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순간을 경험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호숫가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칭찬하고 전설의 연꽃이 준호에게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 경험은 준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원동력을 얻게 되었다. 무한의 황금 연꽃 전설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로 전해졌고 준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한의 호숫가는 여전히 그 신비로움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곳으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인 곳에 서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남쪽에는 하늘 호수라고 불리는 푸르고 맑은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에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수백 년 전부터 물에 정령이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정령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며 때때로 호수가 빛나는 밤에 나타나 주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곤 했다. 하지만 호수의 정령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저 전설을 통해 전해질 뿐이었다. 어느 해 여름 김씨성을 가진 젊은 농부 영수는 그의 가뭄 때문에 큰 걱정에 빠져 있었다. 땅은 갈라지고 농작물이 시들어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절망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영수는 결심했다. 신비의 호수에 가서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영수는 밤이 되길 기다려 호수로 향했다. 달이 밝은 밤 호수는 은빛으로 반짝였다. 영수가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불현듯 희미한 비늘의 모습이 물속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물의 정령이었다. 정령은 고요한 목소리로 영수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젊은이여, 너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다. 나의 힘은 제한적이나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리라. 영수는 정령의 말씀에 따라 호수에 물을 조금 떠서 농작물에 뿌리기로 결심했다. 정령은 영수에게 특별한 물병을 주며 말했다. 이 병에 담긴 물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이 물로 정성껏 농토를 가꾼다면 풍요로우니 오래만이라도 돌아올 것이다. 다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영수는 정령의 부탁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특별한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비의 물을 나누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농작물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듬해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은 놀랍게도 풍성하게 자라났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영수의 순수한 마음과 정령의 은혜 덕분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산의 전설을 더욱 귀히 여기며 대대로 전해 내려갔다. 서산의 호수는 여전히 신비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영수가 전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그들의 전통은 세대를 넘어 계속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갔다. 시간이 흘러 영수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서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마을의 전통과 지혜를 알렸다. 서산의 하늘 호수는 여전히 반짝이면서 평화를 기원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의 한적한 마을에는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늘 푸른 그늘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며 마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이 나무가 실은 마법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무는 나무 요정이 깃들어 있어 나무와 자연을 지키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 요정은 매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산 속 깊은 곳에서 운둔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나 가끔씩 수원 마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무 요정에게 반해서였습니다. 용은 나무의 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요정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길 바라며 조용히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 요정은 용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면 용이 떠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수원의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강력한 폭풍이 밀려와 온 마을을 휘감고 나무를 쓰러뜨릴 듯한 위세로 덮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숨어 간신히 폭풍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요정은 감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나무와 마을이 위협받는 상황을 견딜 수 없던 요정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 요정의 존재감이 드러나자 나무는 신비롭게도 강력한 빛을 발하며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은 폭풍을 멈추게 하고 하늘을 밝히며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나무의 마법적 힘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광경을 바라보던 용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나무 요정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용은 그동안 수많은 밤을 요정을 생각하며 보냈고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용의 소망과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무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함께하는 용과 요정의 사랑 이야기는 수원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으며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후로도 나무의 보호 아래 더욱 풍요롭게 발전했고 나무 요정과 용의 사랑 이야기도 함께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